History Matters 로마 공화정 8번째 시간 줄리우스 카에사르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카에사르가 일리리콤, 치살피네 및 트란살피네의 3개 지역의 총독에 올랐습니다. 동쪽은 부유했지만 이미 폼페이우스의 세력이었고 그나마 크라수스의 지지를 받아 그때까지 미개 지역으로 남아있던 유럽 내륙의 땅이 카에사르의 차례로 돌았습니다. 치살피나는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 지역으로 그 당시 로마의 속주였고, 트란살피네는 알프스 북쪽 라인강 서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현재의 스위스, 불란서 및 벨지움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입니다. 수백 녀의 게르만족과 갈리아족들이 엉켜 살면서 필요에 따라 동맹과 적의 관계가 수시로 변하는 험난한 곳입니다. 바로 갈리아로 부르는 이곳에서 로마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카에사르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갈리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헬비티, 현재 스위스를 지배하던 부족들로서 남쪽으로 이주해오자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라인강을 넘나들며 배장송이라는 천혜의 요지를 선점하면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카에사르는 대서양 해안을 장악하고 브리타니아에 대한 2차례의 침공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영토 확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후일 로마 점령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불길한 전투가 재개되었고 갈리아족들이 단합한 역습에 두 장군을 잃었다. 퀸투스 키케로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가 갈리아족의 항복 권유에 로마는 무장한 적군 앞에서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버텨냈다. 그의 전령이 도착한 것은 기적에 가까웠는데 나는 즉시 한편으로는 두 군단으로 하여금 진격을 명령하면서 최대의 속력을 주문했고 직접 소규모의 군사를 선두해서 이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별도의 전령을 내보냈다. 적군에 둘러싸인 성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전령은 메시지를 창에 매달아 던져 막루에 꽂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틀이 지난 후에나 발견되었다. 키케로가 모든 장병들을 소집하여 놓고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 라는 희망의 내용을 직접 읽어내렸다.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는 장면이었다. 이 내용은 갈리아 전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갈리아 전기는 전쟁 일지로서 무엇보다도 멀리 떠나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로마 시민에게 시시각각으로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카에사르는 군인으로 싸우는 중에서도 정치가로서의 입지 또한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소책자는 라틴어 명문으로 회자됩니다. 100여 개가 넘는 갈리아 부족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베싱게토릭스가 최대의 적입니다. 갈리아족을 통합하여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레시아 언덕 위에 요새를 건설한 후 나머지 부족들의 지원을 기다리면서 최대의 전투가 임박합니다. 카에사르는 병력 숫자만이 절대 열세 속에 시지 작전, 도시 전체를 포위하는 작전을 선택합니다. 16km의 내벽과 또 하나의 22km의 외벽을 축성했습니다. 카에사르의 이 거대한 공사는 로마인들의 도로 및 건설의 첨단 기술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그 전략의 웅대함과 대담함은 후일 역사가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갈리아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투가 장기화되면 식량 부족이 절대 명제가 된다. 벨싱게토릭스는 부녀자와 아이들을 우리 진영 안으로 내보내 동정심에 호소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로마군의 식량을 축내는 작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이고 있는 나머지 갈리아 부족들의 지원을 압박하는 속임수가 숨어 있었다. 드디어 대군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전투는 막바지로 치달아갔고 나는 직접 칼을 빼들고 군사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 좌충우돌하였다. 외부 지원군의 후방을 기병작전으로 격퇴하는 한편 내부 농성군의 반격은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의 과감한 전술로 대응했다. 우리는 로마를 위해 싸웠고 피를 흘렸고 또한 죽어갔다. 그러나 로마는 승리했다. 알레시아에서의 힘겨운 전투가 2년 만에 종료되면서 갈리아 전쟁은 모두 끝이 났다. 베싱게토릭스는 후일 불란서 정부에 의해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카에사르가 갈리아 전쟁에 한참 바쁜 때에 폼페이우스는 마케도니아의 후에 셀레우코스를 멸망시키면서 히스파니아에 더하여 동방사령관을 겸직하여 한층 더 큰 로마 최대의 군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로마 최대의 부자 크라수스가 새로이 떠오르는 카에사르와 더 커진 폼페이우스와 어깨를 견주기 위해 파르티아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가 배틀 오브 카라에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우스의 아내였던 카에사르의 딸이 난산으로 죽으면서 삼두 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토지 몰수 및 그리고 노예 사냥이 그 목적입니다. 갈리아, 알프스 북쪽에서 라인강 서쪽을 따라 북쪽 에르네 영토가 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노예는 노동 가격의 저렴함을 유지하는 경제의 절대적 요소였고 라티푼디움 발전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카에사르는 10년간의 갈리아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광과 명예, 그리고 막대한 부, 또한 그를 따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습니다. 군인들의 삶은 장군의 영역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제 카이사르의 정치적 명성과 아울러 군사력을 우려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카터 더 영거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유발시킨 연설로 유명한 카터 더 엘더의 증손자입니다. 카에사르를 공화국의 최대의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력을 거머쥔 폼페이우스가 이에 연합하면서 로마 원로원은 최종 권고안을 의결합니다. 무장 해제와 동시에 귀국하라는 명령이 카에사르에게 내려집니다. 기원전 49년 1월 10일 카에사르는 루비콘 강가에 도착합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글을 통해 당시의 전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였으나 이제껏 쌓아올린 모든 명예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무장 해제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조그만 개울을 건넌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쳤던 로마의 반역을 행하는 것이었다. 카에사르는 어느 한 부하의 피리소를 들으면서 망설이는 마음을 정리했다. The die is cast. The Rubicon must be crossed. 이 명령은 로마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파도의 우렁찬 외침이었다. 알레시아 전투의 명장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지휘하에 13군단 개미나 1개 군단이 생사를 같이했다. 카에사르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시들의 저항 없이 반도를 장악해내려자 폼페우스는 로마를 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이 우세한 그리스 지역을 전장터로 정한 후 병력을 집중시킨다. 폼페우스는 2배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원로원을 등에 업고 있는 당당한 정부군이고 카에사르는 대의 명분 없는 반란군이었다. 카에사르는 우선 후방의 걱정을 덜어야 했고 히스파니아 지역의 폼페우스의 군사들과 일전을 치른 후 이탈리아 동남쪽 끝의 브린디시 항구에서 그리스 해안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발발한다. 드라키움 전투에서 카에사르가 최초의 무언을 시험하였으나 패배를 당하면서 우울한 분위기가 모두들을 무겁게 짓누른다. 카에사르와 폼페우스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서로 상대 진영의 조그만 변화도 놓치지 않으면서 작전의 역작전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었고 심리전이었다. 카에사르가 폼페우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읽어냈고 순발적으로 작전 변경을 지시한다. 누가 나와 같이 로마를 위해 싸우겠느냐?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 개인적으로 잘 알던 병사 한 사람이 무서운 기세로 나선다. I will make proud of me today, dead or alive. 얼굴에 칼이 꽂혔으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냈다. 이 영웅적인 죽음은 어떤 찬사라도 합당할 수 없었다라고 카에사르는 적고 있었다. 카에사르에게 운이 있었고 오랜 전쟁으로 생사를 같이 했던 노병들이 헌신적인 희생으로 승리를 포착했다. 카에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는 폼페우스의 죽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였다. 그녀는 카에사르와의 첫 대면에서 나체의 몸을 카페 속에 둘둘 말아와 내보이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풍만한 육체가 아니고 대담한 재치와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이끄는 매력에 있었다고 한다. 베니, 비디, 비키. 왔다, 보았다, 이겼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카에사르의 부인 칼프르니아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브루투스가 어찌 한낱 여인의 꿈으로 국사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조롱을 하자 카에사르가 따라 나섭니다. 카에사르가 단검에 23번을 찔려 죽습니다. 카에사르가 죽기 며칠 전입니다. 파르티아는 페르시아 왕조로서 이미 거론하였듯이 삼두정치 거목 중의 하나인 크라수스를 전사시켰고 우길승천의 기세로 로마와 등을 맞대는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파르티아를 로마 최대의 당면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몸소 지휘하기로 결심하였고 출발은 2-3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앞서 여러가지 사전 조치 중의 하나가 브루투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갈리아 전쟁에서는 카에사르의 부하로 싸웠지만 내전이 일어나면서 폼페이우스의 편에서 싸웠으나 카에사르는 아무 말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는 브루투스를 자식처럼 아꼈고 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무관을 거쳐 집정관에 오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였고 그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에뚜! 마지막 칼은 브루투스였습니다. 후일 단테에 의해 브루투스는 지옥 최하층의 배반자실로 보내집니다. 카에사르가 죽은 그 자리가 바로 폼페우스의 동상 아래였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닉한 것은 아닐런지요. 불완전한 것이 내부에 완전한 것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모순, 소극적 목표의 완수에 불과해 보이는 개별적 행위는 한 개인의 특수한 이익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필연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체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들이 목적하는 내용은 생생한 현실 안에서 유한한 목적과 특수한 관심에 의해 움직인다. 불법 속에서 이와 같은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은 오직 세계정신이란 높은 입장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들 역사적 인물은 그 관심과 정열을 어디에 집중하였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세계사는 자신이 가는 길 앞에 놓인 많은 죄 없는 꽃을 짓밟고 나가면서 도덕의 집안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인다. 카에사르는 로마의 목적에 맞는 모범적 인물이고 앞을 내다보는 지성으로 결단을 내리고 욕망에 사로잡힘 없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그는 로마의 모순을 잘 조정하고 로마가 필요로 하는 통합을 만들어냈다. 로마의 세계 지배는 이제까지는 알프스에서 멈추었지만 카에사르는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였고 그 뒤 그곳이 세계사의 중심이 된다. 그리스 로마의 지중해 라틴 문명이 북유럽의 갈리아 게르만 문명으로 진화 발전되어가는 유럽 역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그는 세계사적 인물이 된다. 헤겔의 역사 철학 고찰을 인용했습니다. 카에사르는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여 1년을 365일로 매 4년마다 1일을 더하는 유년을 제정했고 이 달력은 1600년간 지속됩니다. 그의 생일은 5번째 달이었는데 그의 라틴 이름 율리우스를 기념하는 율리로 개명됐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파괴하는 사명을 지는 이들 개인의 운명을 살펴볼 때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카에사르가 살해되었다는 예터가 남아있습니다. 라르고 디 토레 아르헨티나라고 불립니다.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정으로 이행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제정 첫 번째 시간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황제정에서는 복종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와 동시에 자아의 내적인 자유가 두 뼈대를 이루면서 전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